제조 산업 정신으로 부서부리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여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입니다. 역대 청장님 중 경찰관들이 가장 존경하는 청장님 1위, 경찰개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청장님 1위, 이무혁 경찰청장님을 모시고 법치 민주화와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주제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제6대 전남청장, 제54대 경찰청장,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수사구조 개혁을 위해 열정을 태우고 계시는 영원한 폴리스맨이십니다. 무엇보다 재임 기간 동안 하위직의 눈가에 핏발을 가시게 하겠다는 신념 아래 격일제나 제밀제 근무를 3교대 근무로 전환하는 등 경무와 박봉을 해결한 획기적인 개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개혁 업적으로 세계적 경제지 비즈니스 워크에 아시아스타 50인에 선정되는 등 경찰개혁의 아버지로 불리고 계십니다. 경찰개혁의 선구자 이무혁 경찰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16년 10월 21일 지금 경찰청 차장으로 있는 민감용 차장이 그 당시에 경찰 수사구조 개혁단 단장으로 이렇게 있을 때 그 민감용 차장은 내가 경찰청장 할 때 이진구 그 인사과장 밑에서 여러 가지 기획 담당들을 했는데 스피치 라이트도 많이 하고 아주 훌륭해요. 저녁 만찬에 꼭 좀 초청을 한다고 꼭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나갔더니 민감용 단장과 또 진교훈 황문화 경찰대학 교수부장 등등 그리고 또 대학 교수들 몇 명, 한 8, 9명이 이렇게 해서 만찬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수사권 검찰 개혁한다고 10분 이상 했어요. 그때 술도 많이 하고 있는데 10여 분간 하고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또 못 믿으니 한 10분이다 또 전화가 와가지고 한 10분 또 했어요. 거기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하여튼 그날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2번 통화하면서 본인이 반드시 수사는 경찰, 검찰은 기소만, 영장 이런 것도 전부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기억을 하고 작년 10월 20일 날 낮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오후 2시인가 3시에 경찰의 날 행사 때 항상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데 치안총수가 앞에 항상 있으면은 이제 악수를 하고 이제 들어갔다가 악수하고 나오고 꼭 나한테는 신세를 진 게 있어가지고 그 얘기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녁에는 현재 대통령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낮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전 세 번째는 그 만남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날은 그냥 악수도 못하고 이렇게 시선을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눈으로만 인사하고 나가더라고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느냐? 2012년 그때 선거 때 그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그 당시 이주영 해수부장이었는데 직전에 해수부장은 안 오고 그냥 국회의원 할 때 그 박근혜 후보의 대인 참모로 였는데 나한테 전화가 그렇게 와요. 꼭 만나자는 걸 내가 안 만나고 난 정치 일찍 관여 안 한다. 근데 또 전화. 그러더니 청장님이 원하시는 수사권 문제 이거 다 틀림없이 합니다. 뭐 그래? 당신 그거 보장할 수 있어? 꼭 한번 만나십시다. 만나면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1시간 반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거기서 검찰 개혁도 반드시 하고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1시간 반을 얘기를 다 했어요.
적었어요. 수석에다가. 이건 박근혜 후보한테 보고해서 반드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책임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알았다고 이제 호거했는데 그 다음 날 10월 5일 날 여기서 발표를 하는데 뭐 전화가 와서 그래. 저 박근혜입니다. 전화 와가지고 이무영 청장님이 옛날 청와대 경비 부대 소대장도 했다면서요 하면서 수사권 독립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사람이 대통령 하면서 4년 하면서 내가 사기를 당한 거지. 사기를 당했죠. 그리고 비서실장도 검사 출신 김기춘이, 민정수석도 검사 출신 우병우, 다 지금 교도소가 있죠. 전부 그런 사람들만 해가지고 수사권 독립 해주겠다고 한 사람은 속이고 이게 되는데 요즘에 좀 고마운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어디 갔으면 나도 구속됐을 텐데.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저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역시 이제는 1700만 촛불 국민의 뜻대로 국민의 경찰의 뜻대로 이제 경찰이 수사, 검찰은 기소만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또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지 말고 다 줘야만이 이제 몽테스키의 상권 분립, 사법부의 수사, 기소, 재판도 상권 분립이 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일으켜야만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이제 대통령 지낸 사람들이 다시는 형무소 안 가지. 또 그렇게 넘어가면은 잘못하면 노무현 대통령 꼴이 또 난다. 딱 이런 얘기 여러분들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걸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책에서 얘기했지만 또 여의도 호텔에서 50분간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경호실 문제 뭐 중앙정부 다 했어요. 그대로 1월 5일 날 그대로 발표한 게 그겁니다. 일단. 그리고 9일 후에 치안 손수 모임을 내가 또 만나서 박일용, 김세호 의원들 몇 청장들 보셔가지고 또 한 번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약속을 했고 무궁화 클럽 여기 무궁화 클럽 한번 했죠 그때. 그게 1월 19일인가 될 거예요. 그 무렵에 문재인 후보가 저를 만나고 총수들 만나고 또 무궁화 클럽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 얘기를 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법무부 내 개혁위원회나 뭐 이 사람들이 체포영장 무슨 저 압수영장은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뜻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적폐청산 대상이 또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확실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예 4월 25일 날은 경찰 퇴직자 553인 그 책자에 다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국회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아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날은 호남 유세 때 문재인 후보 같이 다녔어요. 익산, 순천, 광주, 목포 등 그렇게 하고 지난 8월 18일 날 국립현충원 김대중 대통령님 그 8주기 서거식 거기 때 내가 갔었는데 그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원에서 처음 왔어요. 이후에서 이렇게 나가시고 끝나고 나를 보더니 악수를 쳐주더라고.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경찰을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대통령을 밑에 사람들이 좀 떠받쳐야 되고 지금 오히려 어떤 야당에서는 오히려 일본식으로 검경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으켜서 영장 이런 것도 다 일본식으로 줘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당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것은 꼭 나중에 반성해주고 또 고쳐질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도 검찰 개혁이었고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과 또 검찰 개혁의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하고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하고 뭐 이게 다 돼 있어요. 근데 좀 요즘에 오히려 야당보다 좀 약화된 점도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또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행자부 장관들도
수사 기소 불려온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이보다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경찰의 날, 박근혜 시절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는데 실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광화문의 세종대왕상 앞에 광장에서 했어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 내년 초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또 이제 그래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시에 헌법 개정을 꼭 해야 되는데 그 9자는 반드시 빼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폐청산 1호 검찰 개혁을 왜 우리 국민들 전체가 하려고 하고 우리는 하려고 하느냐. 우선 사법부의 검찰들이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 검찰이 수사권, 수사 지휘권, 경찰들의 지휘권이죠. 영장 청구권, 기소권, 모든 것을 보유하고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가지고 너무나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정치에 악용이 되고, 아까 얘기한 이승만 12년 독재 정권, 박정희 18년 독재 정권, 전두환 7, 8년 정권, 노태우 5년 정권, 4, 50년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망명했고, 한 분은 사살되고, 두 분은 형무소 가서 벌금을 수천억 내고 있고,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현직 대통령이 또 감옥 가 있고, 이렇게 수사기소 이걸 지가지고 있고 영장 단정하는 검사가 이렇게 악용이 되면은 앞으로 또 그렇게 된다는 걸 확신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이걸 pu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불행한 대통령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경찰이 수사권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아까도 여기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경찰이다 이겁니다. 2200명은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없어요. 우리 12만 5천 경찰, 그리고 18만 경찰 가족들이 국민과 같이 생활하면서 하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서 파출소 어디든지 학생이나 누가 담배 피다가 걸리다가 내가 뭐 그만두고 그만만 때리고 보내다가 싸우고 그럴 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하고 집으로 혼방하고 보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경찰은 그렇게 해서 아주 나쁜 놈만 이제 수사를 해서 기소로 보내는 건데, 검찰이 그것까지 다 관여해서 수사를 다 하게 하면 저 위에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했어요? 우리는 국민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요. 1억 3천만 국민을 23만 경찰이 법 관리도 다 경찰이 다 하고 있어요. 이따 후반전에 나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본 국민은 경찰을 무지무지하게 존경합니다. 퇴직하면 100% 직장으로 채용해와요, 경찰은. 일단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검찰들은 이렇게 되니까 검찰뿐만 아니라 이제 판사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를 또 해먹고 이걸 하면서 이게 법조인들이지 자기들 권한남용, 전관예우 등을 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던 세상 만들겠다고 한 것도 박근혜도 그 얘기를 해서 나라가 속아 넘어갔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검찰 이걸 해야지 그런 사회가 되는데 이걸 그대로 비서실장 김정석에서 가대 정치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걸 이번에 또 못 고치면 안 된다. 그래서 돈 가진 자들은 수백억씩 있고 돈 없는 사람들만 형무소에 간다. 이거 없애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자에 법치민주화 36탄에는 가인 김동록 초대 대법원장 같이 존경받는 분, 법치민주화 24탄에 엄삼석 전 의원, 황경만 당시 검찰총장 54년도입니다. 지금부터 64년 전이에요.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그 당시 그분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망합니다. 이번이 현재는 없다 이겁니다. 돈만 처먹는 놈들이 있지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그 유식하는 사람들 고등고시, 사법고시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간 놈들이 돈만 챙겨먹지 이렇게 김병로
권상섭, 황경만 같은 훌륭한 나라를 위한 분들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존경받는 법조 원론이었고 꼴먹은 벙어리 노릇만 하고 있는데 수사, 기소, 재판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알면서도 말을 안 해요. 앞으로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법조인 원로 중에서 그 말하는 사람을 놔두면 우리 경찰이 꼭 표창을 줘야 돼. 그런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먹은 총리, 장관, 민정수석 후보자들 법치민주화 7탄, 12탄을 보면은 이게 다 적폐청산 대상자들이에요. 신문에 다 났어. 뭐 김모, 황모, 안모, 이모 총리 후보로 나온 사람들 다 사퇴해버렸잖아요.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돈 받아먹은 거 다 걸리니까 청문회 통과를 못 오니까 돈 처먹은 자들 이것들 빨리 없애야 되는데 또 요 정도만 이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경검 수사권에 대한 최근 상황과 우리 할 일들을 몇 가지 얘기하고 다짐을 좀 하고자 하는데 며칠 전에 법무부 산하의 이제 검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독자 수사권은 인정하되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를 했어요. 영장 청구권도 주체를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데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법무부와 검찰은 아직도 과거 현상을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그대로 쥐고 또다시 틈만 나면 또 나라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다. 지난 15년 전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을 검사들과 대화해서 이겨먹은 검찰들이 이젠 문재인 대통령도 이겨먹을 수 있겠느냐 이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현 정부의 개혁위원회가 왜 이렇게 이런 걸 내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 공약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되겠느냐. 나중에. 이 지구상에 단 한 나라도 없는 우리나라와 같은 검사 위주의 영장 청구권 제도를 또 그대로 놔두고 검찰개혁, 적폐청산 1호인 검찰개혁을 한다는 것은 또다시 엄청난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 여자검사, 서모 검사와 안모 검사가 검찰 내 추자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고 또 강원랜드 수사를 못하도록 한 검찰 간부들의 비리를 또 폭로하고 있죠. 이처럼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는 데다가 여검사 성추행, 성폭행 그리고 강압 수사 등 부패 비리가 연이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죠. 이 여검사들의 폭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검찰의 썩은 내가 더 진동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됩니다. 또한 울산 고래고기 한부 사건 몇십 톤을 경찰이 압수해서 하는데 검찰이 데려다가 다 놀아주고 훈방시켜버리고 끝내고 있어요. 이걸 황운하 전 수사부조개혁단장이 지금 울산경찰청장으로 와 있는데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조사해가지고 다 잡아내야 됩니다. 예, 우리 황운하 울산청장을 위해서도 좀 박수 한번 칩시다. 이처럼 절대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부정부패의 성추문까지 썩어 빠진 검찰을 아직도 비워오고 있는 대명천주에 믿어지지 않는 일이 지금 이렇게 슬슬 일어나고 있다. 근데 야당에서 어느 사람이 누구한테 꼬치를 받았는지 일본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제 김석기 의원한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일본은 아까 얘기했죠. 그 검찰 일본 국민이 검찰과 경찰을 존경하는 것은 검찰에게 기소를 주고 경찰에게는 수사권을 줘가지고 서로 견제와 감시를 서로 하도록 하는 바람에 국민이 평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다 검경을 존경하게 된다. 우리도 일본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야당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내 철학이고 주장인데 지금 국회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금태섭 의원, 표창원 의원, 오신환 의원, 박범계 의원, 이동섭 의원 등의 대표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발의는 국회의원이 발의할 때 1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이제 발의가 되는데 현재 5명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발의안이 없다고 하길래 제가 경찰 출신인 김석기 의원 내가 경찰청장 할 때 아주 경무관도 시켜주고 아주 일본 경찰 유학도 보내주고 하여튼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친구 같은 데가 좀 소리를 좀 쳐서 지난 2월 2일 날 김석기 의원도 법사위에 발의를 했어요. 상정을 했는데 야당인 자유한국당 안이 6명, 7명을 다 비교해놨는데 경찰 영장 청구권을 줘야 된다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국회에서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도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안이 또 논의되고 일촉즉발의 이제 전원이 감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경찰관과 우리 모든 경찰 가족이 이번엔 우리 경찰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힘을 한번 모아보자. 현직 경찰은 물론 전직 경찰 그리고 우리 전직 경찰 중에서 이것도 무궁화 클럽 또 영상하는 사람들도 와 있어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전국 경찰이 전현직 180만 가족이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경찰 가족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현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고 3월 4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이 28일이니까 3월 1, 2, 3, 4 3월 4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지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공감대가 높은 개헌안을 준비하라 이렇게 되니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를.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의 정부 형태와 대통령 임기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러면은 4년 중임제가 좋다가 2,948명으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뭐 적어요. 그러니까 4년 중임제가 우선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가 좋느냐? 그러니까 서울이 2,060명, 반대는 328명. 이거는 세종시를 얘기하는 것 같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걸 중요시 검사가 없으면 구속이 안 된다. 캐션 맞고요.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서 일반 법률로 완화해야 된다. 이것이 찬성이 6,720명, 반대는 314명 이렇게 됐는데 6,720명이 700만 명이 나와야 돼. 우리 전 경찰 가족이 이건 안 된다. 헌법 개정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전부 이번에 여론조사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거 이건 안 된다. 찬성이 6,720명, 반대는 314명이에요. 지금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전 경찰 가족이 여기 참여하라 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나와 있으니까. 700만 명, 180만 명은 표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보면은 이게 나오니까 이게 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헌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의사일정을 만들었는데 3월 6일 날 경찰청이 보고하고 3월 13일 날은 검찰청이 보고하고 또 3월 20일은 법원 행정처가 보고하고 3월 23일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또 보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것이 굳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말고 전부 헌법에서 딴 건 모르겠어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이건 빠져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700만 표가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수사권 동기 이것도 반드시 이기도록. 그래서 헌법과 형소법 개정에서 100% 우리가 성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 출신 국회의원은 약 10여 명 됩니다. 제가 18대 국회의원 올 때는 경찰 출신은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10년 후인 지금은 이제 경찰 출신이 아직 검사 뭐 이 사람들은 수 30명 돼요. 우리 이제 10여 명인데 여당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대 오기생 표창원이 있고 야당에는 아까 이런 간부고생 27기 이제 김석기 의원 이 사람들인데 우리 전현직 경호 여러분들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여기 있는 10여 명 국회의원들에게 자주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연락해서 목숨 바쳐서 뛰어라 뛰자 이 이무영 나의 한을 좀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또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어요. 또 전현직 180만 경찰 가족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명, 한 명이고 299명인가 되는데 법치민주화의 이론을 제기하거나 민주주의도 모르고 이상한 반대하는 목소리 내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경찰서장이 254개 경찰서가 있는데 지역에 국회의원 하나, 둘, 셋이 다 있잖아요. 그만 만나보세요. 만나도 보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여기에 앞장서지 않으면은 당신들 민주주의를 앞으로 해나갈 수 없다. 세계 전 각국이 다 민주주의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일 꼴찌다. 식민지 국가다 아직도. 또 불행이 시작이 된다. 이 공부를 좀 시켜서 꼭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우리 후배 경찰 동지 여러분들이 이 법치민주화 칼럼도 다시 한번 보고 또 전 국민에게 전파해서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고 또 지역의 언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치민주화를 설득해서 좀 기사화도 시키고 또 금년 6월 지방선거 때는 반드시 검찰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지구상의 233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이 말은 반드시 떼야 된다. 여기에 앞장서야 되고 헌법 개정을 해서는 우리 전 경찰이 대민 서비스도 강화해서 즐거운 행사도 자주 하고 모임을 갖고 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 전남 경찰청은 처장들이 다 오셔가지고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제가 끝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후배 경찰 동지 여러분, 이제 수사권 독립은 금년 상반기 내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우리 경찰 가족들을 적극 돕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민이 경찰이 되는 길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15만 경찰, 180만 경찰 가족이 한강에 뛰어든다는 각오를 가지고 똘똘 뭉치면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후배 경찰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꼭 73년 만에 성공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만나서 한잔합시다. 감사합니다.